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새만금 세계잼버리 파행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와 전라북도 책임을 강조하고 나선 반면 민주당은 현 정부 책임이 크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잼버리를 유치한 전 정부 책임자로서 전북도민의 위로를 드린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관영 도지사는 철저한 조사로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지지만 잼버리를 통해 SOC를 구축했다는 등의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익산역 일대가 야간경제 관광구역 최적지로 평가됐습니다. 익산시의 연구 용역 결과 화려한 조명과 즐길거리, 먹거리가 있는 빛의 거리가 만들어지면 관광객 유입과 원도심 활성화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익산시는 전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 청사진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군산시가 명산동과 사막동 등 낙후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샛들마을 사업이 3년여 만에 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민간 사업자가 아파트 재개발을 하겠다고 나서 주민들이 이 사업을 반대해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입장이 샛들마을 사업 추진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4일 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파국으로 끝난 새만금 잼버리 부실 사태에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만금 잼버리 대회로 국격과 긍지를 잃었다며 사람의 준비가 부족해 하늘도 돕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낙후된 지역 경제를 성장시킬 절호의 기회라고 여겨 대회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던 전북도민들의 기대는 허사가 되고 불명예만 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번 실패가 쓴 교훈으로 남아 다시 일어서길 바란다며 대회 유치 당시의 대통령으로서 사과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관영 도지사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 잼버리 파행 사태와 관련해 허위 사실은 강경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진실은 정부와 조직이 지자체의 업무 분장과 구체적인 업무 수행 내용을 살펴보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금껏 전북은 잼버리 개최지로서 짊어져야 할 짐을 마다하지 않았다며 전북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책임도 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잼버리와 관련해 새만금 기반시설 구축 등을 노렸다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며 이처럼 잘못된 사실에 대해서는 묵과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부지를 잼버리 야영장으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양질의 상수도를 끌어올 수 있는 지역이 부안댐에 가까이 있는 현재의 야영지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인 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이번 사태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잼버리 행사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제안했습니다. 김윤덕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조사를 통해 잼버리 준비 과정과 예산 집행 등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북도 등 힘이 약한 일선 공무원을 희생양 삼기 위한 감찰로는 본질을 규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감사원은 조직위와 전북도, 정부 부처에 대해 이번 주 감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익산역 일대가 야간경제 관광구역 최적지로 평가됐습니다. 화려한 경관 조명과 즐길거리, 먹거리가 가득한 빛의 거리가 만들어지면 체류형 관광객 유입과 원도심 활성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전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 청사진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익산을 찾은 관광객은 148만 명. 코로나19 방역이 완화되면서 1년 전 78만 명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익산에서의 평균 체류 시간은 287분에 그치면서 머물기보다 스쳐 지나가는 관광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익산에서도 영국 본머스나 중국 텐진처럼 야간경제 관광구역 조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금요일과 주말에 한해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즐길거리와 먹거리, 볼거리를 제공하는 겁니다. 익산만의 야간 관광을 위한 관광구역의 설정과 세부 전략, 단계별 추진 전략과 관리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한국문화관광포럼의 전문 용역을 보면 야간경제 관광구역 대상지는
익산역 일대로 압축됐습니다. 안전과 음식, 예술문화, 활동성 등 세부 지표 24개를 평가한 결과 A등급을 받아 다른 후보지인 운포와 미륵사지, 왕궁리 유적지구를 제쳤습니다. 익산역 일대는 청숲 등 문화예술 거리 내 공공건물 활용성과 솜리 근대문화 역사 공간까지의 확장성 등이 최대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또 복합 황슨센터가 본격 운영되면 관광객 접근성은 더욱 향상됩니다. 특히 미륵사지 미디어 페스타와 문화재 야행, 서동축제 등 다른 곳에서 진행되는 야간관광 프로그램과 연계해 관광객 동선을 익산 전역으로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문화관광포럼은 익산역 일대가 야간경제 관광구역이 되려면 빛의 도시 익산이라는 이미지 구축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거리별로 미디어 파사드 등이 접목된 테마별 야간 경관을 구축하고 차별화된 경관 디자인 적용이 요구됐습니다. 더욱이 원도심에 있는 건물마다 형형색색의 경관 조명 설치와 심야 시간 옥상 활용도 필요해 민간 협력과 예산 확보가 관건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외에 심야 교통수당 운행과 야간 관광 치안대책 수립, 지역 상인이 참여한 야시장과 낭만포차 운영 등도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야간 관광 활성화 청사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야간 관광과 관련된 숙박, 교통, 안전 등에 대해서도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고민하여 야간 관광 마케팅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 체류 시간을 늘려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높이기 위한 야간경제 관광구역 조성, 익산역 일대 원도심이 적합지로 평가되면서 앞으로 실현 가능한 개발 청사진이 어떤 모습으로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새만금 산단이 2차 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받으면서 연구기관 유치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전북도는 2차 전지 정밀 분석을 특화한 연구기관 유치를 위해 산업부의 동의를 얻어 기재부에 400억여 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기관은 2차 전지와 관련해 초격차 기술 개발의 밑바탕이 되는 기본 데이터 생산 등을 맡을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서울대 등과 함께 5대 상용화 핵심센터 설립에도 나서 2차 전지 관련 핵심 연구개발 기반 조성에도 힘을 쏟을 방침입니다. 익산시가 대학생 주소 전입 지원금에 대해 효과가 충분하다며 유지할 방침입니다. 익산시는 익산참여연대의 인구정책 정책 제안에 대한 답변을 통해 주소 전입 학생 지원금을 통해 지난 6년간 9,100명이 혜택을 받았고 이로 인해 신규 전입자는 해마다 1,000명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직접적인 인구 증대 효과뿐 아니라 익산시가 추진하는 다양한 청년 지원 사업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군산시가 체류형 관광 상품인 백투더 모던을 운영합니다. 시는 오는 24일부터 11월 12일까지 2박 3일과 3박 4일 동안 문화관광 해설사와 함께 진행하는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타임인 군산, 시네마 군산 등 두 가지로 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저녁에는 엔조이 군산으로 야시장과 수제 맥주 등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희망자는 군산 문화관광 홈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장경호 익산시 의원이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가 장애인 체육회와 수의계약으로 수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한 것과 관련해 공식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장 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체육회의 예산 심사를 맡고 있는 상임위원장으로서 어떠한 외압을 행사하거나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지위를 이용한 권한 남용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장 의원은 이미 판매된 단복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가 불가능해 대금 3,290만 원 전액을 반납하기로 했으며 익산시의회는 윤리위원회를 열어 적법한 징계 절차를 밟아줄 것을 스스로 요청했습니다. 내년부터 원도심 학교 유형이 하나로 통합되는 등 운영 방식이 변경됩니다. 도교육청은 현재 공동통합구형을 어울림학교 공동통합구형에 흡수시키고 학교 지역협력형과 학교 간 협력형, 교육도둠형 등의 유형은 모두 없애고 원도심 학교로만 분류합니다.
또 원도심 학교 운영 기간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교육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내년 원도심 학교 운영을 희망하는 학교는 오는 23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익산 원도심 전통시장에서 4년 만에 야시장이 다시 열립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중앙시장과 매일시장, 서동시장을 아우르는 중매서 야시장이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걸쳐 열립니다. 중앙시장에 들어선 복합청년몰 일대가 주 행사장으로 활용되며 글로벌 플리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익산시는 야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이로움 카드 이용 시 기존 20% 인센티브에 10%를 추가 적립해주기로 했습니다. 낙후된 달동 내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군산시가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민간 사업자가 재개발을 하겠다고 나서면서 주민들이 도시재생 사업을 반대해 왔는데요. 최근 주민들의 입장이 바뀌면서 3년 가까이 답보 상태에 머문 샛들마을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군산 금강동에서 명산동으로 이어지는 골목. 지은 지 50년이 넘은 낡은 주택들이 다닥다닥 엉겨 붙어 있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2021년 국토부 도시재생 사업인 샛들마을 공모사업에 선정돼 3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2025년까지 경사로와 가로 등 축대 등을 정비해 취약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3년이 다 되도록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초 용역을 끝내고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실시 설계 용역에 들어가야 하지만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1년 3개월째 중단된 상태입니다. 민간 사업자가 아파트를 짓는다는 소문이 돌면서 주민들이 재개발을 해야 한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지난 5월 전체 주민 143명 가운데 104명이 샛들마을 사업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집중호우로 집에 물이 새면서 반대했던 70%가 샛들마을 사업을 다시 요구하는 상황. 큰 아파트도 못 오는데 이 민간업체가 과연 이것을 개발을 할 수가 있겠냐. 비도 새고 내년에 비가 안 온다는 보장도 없고 샛들 사업을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해봐라, 주민들이. 또한 재개발로 아파트를 짓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사업성이 떨어져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것도 주민들이 찬성으로 돌아선 이유입니다. 힘든 지역의 정주 여건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진행되다가 민간 사업자가 재개발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사실 실체가 없는 곳이었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동요함에 따라서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 지금 현재 시점으로서는 사업 진행이 불투명한 상태인 건 맞습니다. 군산시는 18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공모사업을 반납할지 다시 추진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저희 사업은 한 2년 6개월 정도가 이제 남아있거든요. 다시 샛들마을 사업을 재개를 해서 추진해보면 어떻겠냐.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한 발도 못 댄 샛들마을 사업. 올해 안에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모형숙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강임준 군산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9월 초순 열릴 예정입니다. 광주 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지난 11일 열린 강 시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오후 2시 항소심 마지막 심리를 열고 9월 초 선고를 내릴 방침입니다. 재판부는 강 시장과 함께 기소된 김종식 전 도의원과 시민발전 서지만 전 대표, 건설업자 정석산, 유선우 전 시의원 등 4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도 함께 선고할 예정입니다. 익산의 한 금은방에서 2억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2명이 구속됐습니다.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새벽 20대 A씨와 30대 B씨는 금은방의 창문을 뜯고 들어가 금반지와 팔찌 등 귀금속 2억 원어치를 3차례에 걸쳐 훔치고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0일 CCTV 분석을 통해 이들을 검거하고 당시 범행 수법과 이들이 팔았다고 인정한 작물거래 명세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군산 앞바다에서 5.6톤급 낚시여선 한 척이 좌초됐습니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4시 38분쯤 군산 옥도면 12동 파도 인근 해상에서 군산 선적 5.6톤급 낚시여선이 좌초됐지만 승선원 모두 안전하게 구조됐습니다. 사고 당시 배에는 선장과 승객 등 10명이 타고 있었고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산해경은 낚싯배가 수심이 낮은 곳을 지나다 암초에 걸렸다는 진술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익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불거진 환자 학대 의혹과 관련해 노인 전문기관이 현장 조사를 거쳐 사례 판정을 진행한 결과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전북 서부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따르면 지난 11일 익산 A 요양병원 학대 의혹에 대해 사례 판정위원회를 열었고 위원들은 환자가 위급한 상황에서 이뤄진 의료 행위로 인한 타박상과 갈비뼈 골절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 병원에 입원한 70대 할머니 보호자는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올 들어 도내 65세 이상 노인의 교통사고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65세 이상 운전자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3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명이 줄었습니다. 길을 걷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노인도 2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명이 감소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지난 13일 오후 1시경 진안군 상천면 용담호 둘레 임도를 달리던 차량이 60m 아래로 떨어져 운전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용담호 건너편 나무에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불이 붙은 카니발 차량을 발견하고 30분 만에 진화했지만 50대로 추정되는 운전자 A씨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용담호 좌회전 구간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완주군 운주면 운주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던 50대 남성이 지난 10일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가족들과 함께 물놀이를 왔다가 튜브를 찾으러 간다며 물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계곡은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물이 많이 불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종형을 피하려고 동생 등에게 허위 증언을 종용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 형사 2부는 14일 위증 방조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하고 A씨의 동생 B씨 등 3명을 위증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지난해 5월 13일 B씨에게 거짓 증언할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준 뒤 위증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A씨 대신 전과가 없는 B씨를 운전자로 내세워 선처를 받으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조아갑니다. 올 들어 도내 주택사업 경기 전망지수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도내 주택사업 경기 전망지수는 93.7을 기록했습니다. 도내 주택사업 경기 전망지수는 지난 1월 57.1부터 출발해 매달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지수가 100을 넘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전망한 주택건설업체 비율이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군산시가 세 자녀 가정에 제공하는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2자녀 가정으로 확대합니다. 감면 대상은 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해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으로 12,000여 세대입니다. 9월 고지분부터 월 사용요금의 3톤에 해당하는 요금 매월 4,800원, 연간 57,600원을 감면받을 수 있고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주민등록등본과 수도요금 고지서를 지참하면 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익산 기념식이 익산역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지난 12일 열렸습니다.
기념식은 올해 5번째로 익산 시립합창단의 공연과 옥야 지역아동센터 난타팀 공연, 익산 여성의 전화 최연소 회원인 엄서윤 양의 헌화문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기림의 날은 1991년 8월 14일 위안부 피해자인 고 김학순 할머니가 피해 사실을 처음 공개해 2017년 국가기념일로 제정됐습니다. 익산시가 가람 시조문학 신인상 공모를 다음 달 13일까지 진행합니다. 공모 자격은 10년 미만 경력의 시조 시인이며 최근 3년간 발표된 작품이 있어야 합니다.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0만 원이 수여됩니다. 한편 가람 시조문학 신인상은 현대 시조 문학의 기틀을 마련한 가람 이병기 선생을 기리고 역량 있는 시조 시인을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로 15번째를 맞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 소룡동에 위치한 선영공원의 벽천분수와 바닥분수가 시민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 가동을 시작한 벽천분수는 시원한 물줄기와 야간 시간대에 색이 변하는 조명과 음악이 어우러져 한여름밤 특별한 휴식 공간으로 새롭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익산 청년시청이 더위에 지친 청년들을 위한 문화예술 원데이 프로그램 다이롬 청년학교를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운영합니다. 프로그램은 디저트학과, 라탄공예학과, 유리공예학과, 은공예학과, 자개공예학과 등 총 5학과 16개 반으로 원데이 클래스로 진행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구름이 많고 대부분 지역에서 33도 내외로 매우 무덥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20도에서 출발해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구름이 많고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구름이 많고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